이제 돈에 대한 네 번째 이치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 번째 이치는 바로 이겁니다. 저 좀 따라해주세요. 네 번째 이치는 돈은 뭐다? 생명체다. 여러분, 돈이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, 돈도 생각이 있는 생명체라면 나 같은 인간 좋아할까?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? 돈이 나 좋아하게 생겼어요? 근데요, 애들 키우다 보면요, 돈이 싫어하게 생긴 애들 많아요. 우리 아들 보면 아주 돈이 싫어하게 생겼어, 그는. 너 같은 놈을 돈이 좋아하겠나 싶어. 아주 버릇을 잔뜩 고쳐놔야지.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심각해요. 여러분요, 돈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, 저는 지금 현재 48살이잖아요. 옆 사람한테 지금부터 물어봐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. 5초 내에 대답 못하면 안 돼요. 자, 돈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세요.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철들은 날 우리가 한 살로 치면 지금 돈 나이 몇 살 됐나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. 자, 우리 각자 나이는 서로 그냥 액면가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묻지 말고 돈 나이만 물어봐시오. 당신 몇 살? 시작! 몇 살? 막 혀 짧은 소리 하는 거 아니야? 5달 뭐 이러는 거 아니야? 응? 3달 뭐 이렇고. 자,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내가 돈에 대해서 철이 들은 날을, 그날을, 한 살 시점을, 첫돌을, 돈에 대한 첫돌을 맞이하던 날을 나는 어느 시점으로 생각할까 봤더니,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노란색 의자와 책상을 샀던 날이 나한테는 돈의 한 살을 먹던 날이에요. 원래 부모가 준 돈은 죽은 돈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안 쳐요. 내가 번 돈만 생명으로 치게 돼 있어요. 제가 그때 대학 올라와서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었거든요. 다리가 퉁 코끼리 다리가 되는겨. 근데 엄마가 얻어준 자취방에는요, 이렇게 안질뱅이 책상 있잖아요. 거기에 이렇게 앉아갖고 막 제가 작곡가 나왔잖아요. 한번 중간고사 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막 거의 열흘씩 밤을 새면서 써야 돼. 그러면 다리가 막 퉁퉁 붓는겨. 그래서 책상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돈을 알뜰살뜰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냄새 나는 거 구운 거 갖고 어디를 가냐면 신당동에 갔어요. 거기가 싸대. 신당동 중앙시장. 거기 가부거리 있어요. 아세요? 거기 가서 노란색 의자가 너무 이쁜 거야. 그걸 사갖고 용달차 아저씨한테 싸게 해달라고 막 꼬셔갖고 이제 간신히 배달이 됐는데 세상에 전리품이지 거의. 너무 좋은 거야. 내가 고생해서 산 책상 맨날 닦고 거기서 다 했잖아. 밥 먹고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아주 거기서 살았어요. 붙어서. 응? 내 거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고 좋더라고. 자,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거 있죠? 나한테 한 살을 먹게 해준 그 돈에 얽힌 그 물건이 있을 겁니다. 그게 뭔지 옆 사람에게 지금부터 얘기해 주세요. 없으면 없다 그래요. 급조해서 막 거짓말 하지 말고 없으면 없다 그러고, 자, 옆 사람에게 그 물건이 기억나는 걸 하나 딱 얘기해 주세요. 내가 태어나서 돈 벌어서 처음으로 산 그거. 내 첫 번째 생명 같은 돈. 무엇이었을까? 자, 원래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, 끊임없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? 자꾸만 이렇게 하나 성장해 나가잖아요. 저도 돈의 성장,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돈이 한 살부터 한 25살, 26살 될 때까지 돈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. 처음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서 돈을 벌다가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에 취업을 했습니다. 대학교 때.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서 애들을 막 가르쳤어요.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학원에서 가만히 보니까 원장님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한테 많이 안 주시더라고. 근데 애들이 너 왜 나가니? 그랬더니 개인 레슨 받으러 나간대. 얼마 주니? 4만 원 주고 배운다는 거야. 내가 한 달 내내 일해도 그 많은 몇십 명을 가르치고 12만 원 받는데 가면서 나간 애들 하나, 둘, 세 명만 가르치면 12만 원이네. 나도 같이 나가야 되겠다. 그래갖고 이제 나갔어요. 나갔는데 또 서울 시내에 내가 진평 촌전이 올라와서 아는 데가 없잖아. 그래갖고 바로 이제 교회에 들어갔죠. 교회가 제일 나아, 여러분.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있어요. 갖고 막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어머 예쁘다 얘, 어머 너 손가락 길어 피아노 잘 치겠다 막 꼬셨지 내가 애들을. 너 엄마한테 피아노 가르쳐달라 그래. 이렇게 나름대로 영업이요 그것도 나는. 영업이지 그게. 영업 활동을 막 한 거죠. 그랬더니 엄마 나 선생님한테 피아노 배우고 싶어. 이런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걔네를 막 가르치기 시작했더니요 금방 40만 원 50만 원 벌었잖아. 우리 엄마가 한 달에 줬던 용돈이 6만 원인데
내가 금방 부자 됐어요. 아우, 돈 요렇게 버는 거구나. 아우, 쉽네.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와갖고, 아, 작곡가 다니시니까 애들이 입시생을 하나 가르치라는 거예요. 천천히.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가르치기 시작했는데, 아, 내가 티칭 능력이 있나 봐. 걔를 중앙대학교 작곡가에 입학을 시켰잖아요. 막 교회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. 김미경한테 보내라. 그리고 애가 세상에 제가 3학년 때 내가 걔를 대학을 보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났어요. 막지 쪽집게처럼. 그래갖고 내가 또 작곡가 학생을 막 가르쳤어요. 그래서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프라이드 승용차 한 대씩 벌었어요. 대학교 4학년 때. 그래갖고 막 동생들 내가 다 용돈 주고. 사람이 돈 있어야 힘이 있어. 원래 돈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돈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에너지가 이 힘이 다르잖아요. 그 내가 얘기할 때만 되면 우리 엄마가 다 동생들 조용히 시켰어요. 언니가 말씀하시잖아. 좀 조용히 하고. 막 이게 딱 이게 폼이 확 생기고. 그리고 나서 결혼해서 직장 다니다가 피아노 학원 차렸고, 피아노 학원 하다가 29살에 강의했고, 강의 혼자서 뛰는 프리랜서 하다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마음이 딱 들어서 회사를 설립을 했고,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죠. 나 나름대로 20살부터 돈의 히스토리가 있어요. 이게 내가 돈의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돈 한 푼 안 벌어봤으면 돈의 히스토리 없어요. 나 돈이랑 친하지 않아요. 굉장히 낯선 돈만 나한테 있을 거예요. 세상에서 제일 낯선 돈들 알죠? 낯선 돈이 뭐예요? 주운 돈. 이거 엄청 낯설잖아. 그래서 낯선 돈은 아주 낯설게 나가요. 여러분 공중전에서 돈 주워 본 적 없어요? 응? 그리고 지 돈 지가 주는 일도 생기잖아.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어느 날 청바지 빨려고 보는데 뒷주머니에서 500원, 5만 원 확 나와서 어머 이거 웬일이니. 그런 돈일수록 아주 허망하게 나가죠. 그죠? 응? 그리고 낯선 돈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? 1년에 한 번 받는 애들 세뱃돈. 이것도 문방구 나가서 아주 허망하게 나가. 문방구 가갖고 받자마자 나가는 돈이죠. 또 여러분이 경험한 낯선 돈 어떤 거 있어요? 10년 전에 친구 꺼졌어. 안 받아도 돼. 50만 원. 잊어버려. 집에 주지도 않아. 이랬는데 어느 날 애가 전화 왔어. 미안해. 갚을게. 그러면 그 돈도 아주 허망하게 나가요. 낯선 돈은. 그러니까 익숙한 돈일수록 내 곁에 오래 있어요. 여러분,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낯선 돈이 복권 맞은 돈이요. 그래서 복권이 뭐예요? 돈벼락이죠. 근데 나중에 돈은 빼고 벼락만 맞잖아. 그래서 여러분, 복권 맞은 사람의 90% 이상이 다 불행해져요. 그게 왜 그럴까? 돈이라는 건 무슨 돈이어야 돼? 익숙한 돈, 친한 돈이 내가 다룰 줄 아는 돈인 거예요. 어제까지 다뤘던 돈이 나한테 좋은 돈인 거지. 낯선 돈은 나한테 좋은 돈일 수가 없는 거지. 그래서 여러분, 평생 낯선 돈만 벌려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 못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늘 문제 생겨요. 그래서 낯선 돈에 치여 죽어요. 돈은 빼고 낯선 상황만 맞닥뜨리지. 그래서 친한 돈이 진짜 돈인 것 같습니다. 친한 돈. 돈을 고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?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. 우리 엄마가 평생 양정점 했잖아요. 우리 엄마가 이제 말은 되게 이렇게 연자 붙여가면서 무식하게 해도 다 노인네들 하는 말 보면 다 진리요. 막 이렇게 가요로 재단하면서 이래요. 우리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. 예. 사람이 뭐 팔다가 똑똑해지지 뭐 사다가 똑똑해지는 년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게 원래가. 항상 우리 보고 뭐 팔으라 그랬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돈 벌다 보면 똑똑해진다고. 돈 벌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돈에 대한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죠. 여러분, 익숙한 돈, 히스토리가 있는 돈에는 뭐가 있어요? 역동성이 있죠. 앞으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요. 왜? 어떻게 벌었는지 알기 때문에 또 벌 수 있어. 근데 중요한 거, 부모한테 받은 돈 있잖아요. 갑자기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땅 보상해서 받는 돈, 이런 돈 있잖아요. 되게 낯설은 돈이잖아, 그것도. 그런 돈은 뭐가 없어요? 히스토리가 없죠.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없어지면 다시 못 벌어요. 왜? 어떻게 벌었는지 몰라서. 그래서 제일 멋있는 돈은 어떻게 벌었는지 아는 돈이요. 저 좀 따라해 두세요. 앞에 돈은 뒷돈의 스승이다. 어제 번 돈은 내일 벌 돈의 스승입니다. 앞에 돈은 뒷돈의 스승 역할을 해요. 여러분 돈은 어때요? 스승이 있는 돈이에요? 여러분이 어제 고생해서 벌었으면 그게 스승이에요. 근데 가만히 보면요, 돈의 히스토리도 없고 돈의 스승이 없는 돈이 있어요. 이런 돈은 나중에 꼭 문제 생겨요. 언제 문제 생겨요? 50, 60 돼서 문제 생겨요. 그래서 히스토리 있는 돈, 내 돈 안에 스승이 숨어있는 돈을 벌어야 세상에 돈에 겁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.